이 녹화 버튼을 못 눌렀네요. 자, 다시 한번 이거 좀 읽어줄게요. 이대로 일단 쓰면 돼요. 물질의 특성은 끓는 점, 오늘 왜 이렇게 넣어? 끓는 점, 어는 점. 자, 얼른 들어와. 자, 요거 필기를 좀 하고 갑시다. 설명을 실컷 했는데 이게 녹화 버튼이 안 눌러져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 물질의 특성을 얘기할 때 끓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 이 네 가지가 특성이라고 얘기했고, 특히 밀도는 뜨고 가라앉는 정도, 용해도는 물에 녹는 정도. 자,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그 밀도에 대한 정의를 단위 부피당 질량, 그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 자, 그리고 이 밀도는 자, 물질의 특성이라서 같으면 같고, 그러니까 같은 물질이면 같은 밀도 값을 가지고 다르면 다른 밀도 값을 가진다. 그래서 같으면 같고 다르면 다르다. 그리고 밀도의 의미는 뜨고 가라앉다 그랬으니까 밀도가 크면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것은 뜬다라고 생각을 하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밀도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말로 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 혹은 1ml의 질량, 즉 단위 부피가 이게 우리가 1ml를 단위 부피라고 얘기하거든. 단위 질량 하면 1g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말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은 부피의 질량이라는 이 말이 등장을 해. 그래서 같은 부피의 질량이라고 쓰면 이게 밀도를 의미하는구나. 근데 그 역수로 같은 질량의 부피라는 말을 문제에서 자주 내게 되는데, 같은 질량의 부피라고 얘기하면은 밀도분의 1, 즉 밀도의 역수를 의미하며 밀도하고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성립되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 이건 문제에서 나오면은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거라고 얘기했었고, 자, 이거는 크게 아직 본격적인 얘기가 아니라서 요거는 필기만 좀 해두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잠깐 밀도는 특성이야. 그런데 부피나 질량은 특성이 돼야 안 돼. 이게 안 돼. 왜 안 되지? 자, 부피나 질량은 똑같은 값을 물도 10g을 달 수 있고 에탄올도 10g을 달 수가 있어. 물도 10ml를 달아낼 수가 있고 에탄올도 10ml를 달 수가 있어. 그럼 물질마다 똑같은 값을 만들 수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밀도는 같을 수가 없어요. 다르면 달라. 그런데 부피나 질량은 같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때 안 바뀐다 하면 사실 와닿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면 좋으냐면 이게 특성이 되나 안 되나 라고 물었을 때, 자, 이때 같게 만들 수 있나 없나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끓는 점하고 어는 점 얘기했을 때 이때 뭐가 중요했냐면은, 끓는 점이나 어는 점은 특성이 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온도는 특성이 돼 안 돼? 온도는 특성이 안 돼. 왜? 물도 20도 물 만들 수가 있고 에탄올도 20도짜리 에탄올 만들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같게 만들 수 있으면 같은 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특성이 아니야. 알겠니? 자, 그래서 온도는 특성이 아니다. 그럼 밀도 파트에서는 자, 기억을 해야 될 게 질량, 부피는, 질량이나 부피는 이건 특성이 아니다. 왜? 질량하고 부피는 왜 또 특성이 아니고, 질량도 부피도 방금 얘기했다시피 같게 만들 수 있다. 자, 식용유도 10g 달 수 있는 거고, 자, 물도 10g 달 수 있는 거야. 이건 특성이 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 수 있으면 특성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판단할 때는 같게 만들 수 있는 걸 한 번만 떠올리면 돼. 알겠죠? 질량은 같게 만들 수 있다. 부피는 같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특성이 아니다. 밀도는 같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딱 끓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 이 네 가지는 특성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한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된다. 자, 이것만 잘 기억을 합시다.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는 밀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됐습니까? 부피를 재는 단위, 부피는 자, 뭘로 재게 되냐면은, 자, 눈금 실린더라는 거 들어봤죠? 눈금 실린더는 자, 요 밑에 나오는 요렇게 눈금이 탁 매겨져 있는 요게 눈금 실린더라고 얘기해요. 관처럼 생겨가지고. 자, 그 다음 부피 플라스크라고 들어봤어요?
요거는 아직 공식적으로 우리가 중학교에 안 나와. 언제 나오냐면 고등학교 때 어떤 눈금 표시선이 있어요. 이건 눈금에 아무것도 없어요. 부피 플라스크는 눈금 표시선이 마지막에 딱 하나만 딱 있어. 고까지만 채우면 500ml, 고까지만 채우면 1리터다. 이렇게 정량 부피, 정해진 양만큼 딱 채울 수 있도록 딱 되어 있는 게 부피 플라스크. 그러니까 자, 눈금 실린더는 10ml, 20ml 이렇게 다 세세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반면에 부피 플라스크는 그렇게 측정을 못하고 원하는 부피를 이렇게 달아낼 때 씁니다. 눈금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질량을 측정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전에도 봤다시피 이거는 자, 전자저울을 쓴다던가 윗접시 저울 같은 저울을 사용을 합니다. 무게는 아니에요. 구별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질량과 부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잠깐 했고요. 자, 밀도는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밑으로 가라앉아 있죠. 맞죠? 그 밑에 있는 게 밀도가 어떻다? 밀도 크다. 반대로 이 위로 올라가면 밀도가 어떻다? 밀도 작다. 그래서 밀도는 크다 작다 이렇게 뜨고 가라앉는 모습을 보고 파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질량 부피 그래프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자, 이 그래프는 자, 우리가 기울기를 어떻게 표현해요? x분의 y죠. x분의 y가 바로 봐요. 기울기라는 것은 x분의 y, 즉 x가 가로축이에요. 부피분의 질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 밀도가 돼. 그런데 부피 질량인지 질량 부피인지 그래프 축에 따라서 이게 밀도가 될 수도 있고 밀도의 역수가 될 수도 있어. 자, 이게 어디에서 배웠던 거냐면은 전기 파트에서 전압 전류 그래프나 전류 전압 그래프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졌지. 그것처럼 이것도 반드시 질량 부피냐 부피 질량이냐 축을 잘 보고 파악을 해야 돼. 알겠니? 자, 그래서 기울기가 밀도다. 이건 지금 기울기가 밀도예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급하면은 밀도 같은 거예요. 급하면 밀도 큰 거예요. 그럼 반대로 기울기가 완만하면 밀도 작다. 자, 그래서 자, 기울기가 급하면 기울기가 완만하면 밀도가 큰지 작은지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가 크다 작다 보고 파악을 하는 거 잘 좀 연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기울기가 밀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클수록 밀도가 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에서 쌤들이 이제 문제를 어떻게 낼 수도 있냐면은 자, 이게 부피 질량을 부피로 바꾸면 그때는 기울기가 밀도분의 1이 됩니다. 자, 바로 질량하고 부피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AB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가 자, 이게 질량 부피로 바꿔낼 수가 있어. 이랬을 때는 완만한 B가 밀도가 큰 거에 되는 거예요. 밀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것 때문에. 위치를 바꾸게 되면은 이게 바뀐다는 거, 요거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자, 원점을 쭉 이었을 때 요거 같은 자, 직선 위에 점들 자, 그래서 같은 직선에 있으면 밀도가 같은 물질이에요. 자, 같은 직선에 있으면 자, 이때는 밀도 같다. 밀도 같으니까 같은 물질이다. 그래서 같은 직선 위에 딱 놓여 있으면은 밀도 같은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하자. 자, 그래서 AB가 자, 같은 물질이라 하는 거는 같은 직선 위에 있어서 계속 반복을 좀 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자 일단 이렇게 다 기억을 해주세요. 자, 물의 밀도는 자 10ml 넣고 질량 측정하고 자 뭐 일단 질량 측정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은 물은 부피 측정이 쉬워요. 그래서 부피를 측정하고 질량 측정을 바로바로 하면 돼. 액체라서 자 부피 측정 쉽다. 자 액체이기 때문에 이 부피 측정이 쉬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질량은 달라질 수 있어. 부피도 달라질 수 있거든. 근데 밀도는 계산해보면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질량 부피는 달라져도 그 비율인 밀도는 일정하다. 이게 자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자 그런데 철은 고체거든. 그러면 질량이야 쉽게 측정할 수 있어. 근데 부피는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자 여기 철 조각을 이걸 잘 읽어봐야 돼. 철 조각을 실로 묶어서 물이 담근 눈금실에 넣고 늘어난 물의 부피 측정한다. 자 여기서 방금 읽었는 늘어난 물의 부피 측정.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부피를 어떻게 측정했느냐 봤더니만 늘어난 물의 부피 측정. 자 이게 바로 무슨 원리죠? 이걸 누가 얘기했지? 그렇지 이게 아르키메데스 원리지. 아르키메데스 원리라고 들어봤죠? 자 여기 가득 찬 자 욕조에 몸을 딱 담그는 순간 내 몸 부피만큼 물이 넘쳤다.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일화를 가지고 아르키메데스 원리 얘기를 하는데 아르키메데스 원리가 결국에는 뭐냐 밀도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질량을 측정하고 부피를 측정했을 때 그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같은 물질이다. 자 당시 상황이 이런 거였고 자 왕관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순공으로 만들어졌는지 파악을 하래.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질량을 측정해야 똑같은 무게야. 그럼 부피가 같은지 확인해야 되잖아. 그래서 물이 잠긴 데다가 부피 이제 쟀어. 그러니까 물을 넣고 난 다음에 얘를 넣었을 때 물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럼 늘어난 부피가 바로 이 물체의 부피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어난 부피가 바로 물체의 부피다. 그래서 이게 늘어난 부피, 물체 부피. 그래서 물체 부피만큼 이제 물속에서 늘어나니까 그래서 늘어난 부피가 물체 부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르키메데스 원리예요. 이거만 적어둡시다. 근데 결론은 결국 뭐냐? 밀도는 결국 같으면 같고 다르면 다르다. 그 결론을 내린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옆에 눈금 실린더는 자, 요게 눈금 읽을 때는 나란하게 읽어야 된다. 자, 나란한 위치에서 눈금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억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밀도가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얘기도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내용 먼저 좀 체크를 하고 갑시다. 자, 여기 보면은 밀도는 일반적으로는 고체, 액체, 기체 순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러냐니까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이게 무슨 상태예요? 이게 고체야. 액체는 약간 그래도 떨어져서 움직임이 있어. 거기에 비해서 기체는 좀 많이 떨어져서 자유롭게 움직여. 막 확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막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자 이게 같은 부피 속에 알갱이 수를 따져보면은 얘가 훨씬 더 자 이렇게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밀도는 이렇게 비교돼요. 자 그래서 같은 부피를 만약 동그라미 치면 이 정도, 얘는 이 정도. 이렇게 딱 따져보면은 얘가 밀도가 제일 크다. 같은 부피, 같은 공간에 들어있는 개수가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액기 순입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적인 거야. 자, 일반적인 경우는 이런데 물의 경우는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물의 밀도는 비교를 해주게 되면은
자, 제일 큰 게 물입니다. 자, 특히 사도시물의 밀도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얼음, 자, 그리고 수증기. 그래서 물은 얼면 부피 증가로, 자, 이게, 자, 밀도가 오히려 커져요. 얼면 부피 증가 밀도가 작아져요. 그래서 물 상태가 약간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은, 얼음이 되면요, 얘네들이 육각형 모양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육각 결정 구조를 그리거든요. 이게, 자, 육각 구조로 이렇게 물 분자들이 이렇게 육각형을 이루면서 이런 결정 구조를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생기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자, 빈 공간이 막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얘가 부피가 좀 더 커져. 그러니까 수증기는 막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고. 물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른 물질들은 없어. 물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다 된 거야. 그래서 물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항상, 자, 위에서 표면에서 붙어옵니다. 자, 표면에서 얼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항상 물 속에는 아무리 표면이 꽁꽁 얼었다, 강추위 얼었다 하더라도 저 밑에는 사도시물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저것까지 통으로 다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상 아래쪽에는. 자, 이게 생명체가 빙하기를 거치면서도 지구상에 살아남을 수도 원동력이 된 거예요. 항상 표면은 꽝꽝 얼어도. 자, 일반적인 알코올처럼, 자, 일반 알코올들은 다 밑에서부터 얼거든. 바닥에서부터 쫙 얼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자, 아래에서부터 얼기 되는 경우가, 자, 일반적인데, 물은 표면에서 얼기 시작한다. 그리고 항상 아래에는 4도짜리 물이 있다. 요거는 딱 기억하시자. 물만 그렇다. 나머지는 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기체는 이 밀도 나타낼 때 온도 압력 꼭 표시해야 된다. 이것도 참고로 기억해 주고요. 그리고 밀도를 이용한 실생활 예, 이것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합니다. 밀도는, 자, 보통 이제 뭐 뜬다 가라앉는다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다 밀도와 관련된 예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밀도에서, 자, 뭐 계산 문제도 몇 가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자, 그 얘기를 뒤에 빈칸 채우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밀도라고 쓰면 됩니다.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다. 자, 그리고 물질의, 자, 여기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자, 같으면 같고 다르면 다르다 그랬어요. 자,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에 뜰 것이고, 자,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물질인 경우 밀도에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고 했어.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보면은 고체 밀도가 제일 크고요. 자, 그 다음에 액체, 기체. 자, 이러다 보니까 항상 고체는 밑에 가라앉아요. 근데 물은 얼음이 위에 뜨죠. 얼음이 위에 뜨는 것이 얼음의 밀도가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기억하시고요. 물의 경우 얼음은 물에 뜬다. 그 이유는 얼음 밀도가 작아서요. 자, 그 다음에 기체는, 자,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크게 변하기 때문에, 자, 온도하고 압력에 따라서, 자, 여기 밀도가, 자,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체는 온도 압력을 반드시 표현해야지만, 자, 된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자, 밀도는 질량과 부피 단위이기 때문에 그람 단위 좋고요. 밀리리터나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미터 모두 부피 단위입니다. 뭐 리터도 마찬가지고 밀도의 단위는 잘 썼습니다.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 맞아요. 그렇지만 질량이나 부피는 특성이 아니라 그랬죠. 질량 부피는 특성 아니다. 자,
보시고요. 자, 헬륨 체험 풍선. 헬륨 체험 풍선이 위로 떠오르는 것은 헬륨이 공기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떠오르는 거죠. 헬륨은 가벼운 기체입니다. 그래서 공기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떠오릅니다. 자, 그 다음 밀도 큰 순서는 자 밑에서 자 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크다 그랬어요. 그럼 위로 올라갈수록 밀도 작아지니까 이 순서를 그대로 익혀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층을 이루려면 섞이는 거야 돼? 안 섞이는 거야 돼? 응? 섞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 물엿하고 물하고 안 섞여요. 물엿은 끈적하니까. 그다음 물하고 기름 안 섞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섞이고 안 섞이고 이렇게 해야지 층 구분이 생깁니다. 섞여버리면 이제 물과 알코올로 섞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건 층이 안 생겨. 그럴 때는 밀도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래프를 볼 때는 첫 번째 축을 확인하세요. 축을 확인하면은 기울기를 봅니다. 기울기는 이거 부피분의 질량이구나. 그래서 밀도가 되는구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같은 직선상에 오는 게 같은 물질이라서 일단 그래서 원점에서 같은 직선이 나오도록. 같은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연결합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로. 그럼 누가 같은 직선이냐면 요 라인이야. 요게 같은 직선이야. 그럼 요거에 대해서 A는 요 위쪽에 있고 C는 이 위쪽에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해서 자, 그래서 자, 밀도를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같은 직선 위에 있는 그래서 같은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연결을 합니다. 이게 같은 물질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아래를 찾아주면은 자, 이렇게 위아래에 있는 점 연결해서 자, 기울기 비교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딱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밀도가 1이 나오잖아. 그러면 물의 밀도가 1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밀도가 1보다 크면 가라앉고 1보다 작으면 뜬다는 것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량 부피 밀도 측정 관계에서 여기 계산하는데 자,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예를 들어서 3g 하고 이거는 봐. 그냥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냥 바로 뭐 쓰면 돼. 분수 쓰면은 답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건 분수 쓰면 돼요. 그럼 얼마예요? 3분의 10. 얘도 분수 쓰면 4 나와야 되죠? 그럼 얼마 하면 될까요? 3. 맞죠? 분수 써서 3 나와야 되니까 15.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밀도는 자 뭐요? 가 저거 그 비분의 질량이니까 10분의 3이요. 예. 자, 부피분의 질량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걸 괜히 질량분의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밀도는 자 부피분의 질량, 부피는 뭐 또 밀도분의 질량 이렇게 환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식을 써서 빈칸 두고 실제 계산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주어진 조건을 그냥 식 하나로 자, 식에 바로 대입해서 자, 주어진 조건으로 계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밀도의 의미가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ml의 질량이라고 얘기했잖아. 자 그래서 이걸 만약에 식으로 쓰면 1ml가 동그라미 g이다 이런 식으로, 또는 자 1ml가 동글방이 g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밀도가 들어가면은 1ml의 질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참고로 자 기억합시다. 자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자 밀도가 3이고 3g/ml, 그 다음에 질량이 10g, 부피는 자 누가 이런 걸 묻잖아, 그치? 그러면은 자 이렇게 질량 10에다가 10g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봐봐. 자, 얘는 1ml가 3g이래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럼 그램 약분되죠? 그러면은 바로 3분의 10ml 이렇게 계산되잖아. 나누고 곱하는 게 아니고 단위로 약분시키면 찾을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걸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고 나는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계산할 때.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어디에 대입하면 되냐면은 바로 이 식에다가 바로 대입하면 돼요. 식에 바로 대입해서 빈칸 찾으면 되겠습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 자 밀도를 직접 물었어. 자 근데 10ml 들어있는데 부피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죠? 자 여기서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여기 눈금이 지금 얼마예요? 지금 18ml야. 그러면 부피가 18이 아니고 10에서 18로 늘어났죠, 맞죠? 그래서 늘어난 부피가 물체 부피. 자 그래서 늘어난 부피가 물체의 부피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자 연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늘어난 부피가 물체의 부피다. 자 그럼 밀도를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밀도는 자 부피는 8ml가 늘어났어요. 자 질량은 3.2g이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거 계산하면 0.4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돼요. 뭐 계산은 바로 하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자 5번 문제, 이런 게 골치 아파요. 얘는 봐 뭐로 돼 있니? 질량하고 부피 위치가 바뀌어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위치 잘 보고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피분의 질량인데 축 그래프가 표가 나왔을 때 부피분의 질량이 안 나오고 이렇게 질량하고 부피 위치를 바꿔낼 수가 있어. 그러면 A의 밀도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위에 써볼게요. 요건 부피분의 질량 하면은 2분의 3. B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하면 2분의 4 하면은 2. 자, C의 밀도도 3분의 6 해서 2. 4분의 6 해서 2분의 3. D의 밀도 4분의 8 해서 2. 따라서 밀도가 같은 B, C, E가 같은 물질이고 A하고 D는 자 또 같은 물질입니다. A하고 B가 자 이거 봐요. 지금 이거는 1.5하고 2니까 2배는 아니다, 그죠? 그리고 A와 C는 같은 물질도 아니야. 그 다음에 A하고 E하고 A가 밀도가 작다. A는 1.5고 E는 2였으니까
밀도가 A는 1.5, E는 2였으니까 작다. 밀도가 가장 큰 것은 D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니죠. 자, 세 종류의 물질이 아니고 딱 여기서는 지금 두 종류가 보입니다. 그죠? 왜? 밀도가 두 가지 값이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밀도 값이 두 가지라서 자, 두 가지 물질입니다. 알겠죠? 자, 6번 문제. 축을 봅니다. 부피하고 질량을 봤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기울기가 부피분의 질량이구나. 이걸 항상 이렇게 습관적으로 쓰세요. 아, 그럼 밀도구나. 이건 점수 주려고 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같은 직선상에 있는 걸 잘 연결해야 돼. 자, 이렇게 쭉 연결하면 누가 되느냐. 자, 요거하고 요게 같은 직선이야. 그래서 다와 라가 같은 물질이에요. 다 라가. 자, 그 다음에 가는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되고요. 나는 그 사이에요. 자, 그래서 밀도가 가장 큰 것은 지금 누구였냐면 가였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봐. 제일 작은 게 다 라인데 얘네들은 밀도가 지금 얼마냐면 2야. 밀도가 2g/ml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근데 물의 밀도는 얼마냐면 1이야. 따라서 모두 가라앉을 수밖에 없죠. 밀도 가장 작은 게 2였으니까 그죠? 나머지는 2보다 굳이 계산 안 해도 2보다 커요. 따라서 일단 물도는 물이 1이기 때문에 모두 가라앉게 됩니다. 자,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봐. 얘들이 이렇게 딱 돼 있다는 건 섞이는 거야, 안 섞이는 거야? 안 섞이는 거야. 나중에 이것도 혼합물 분리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서로 섞이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래쪽가 좀 밀도가 큽니다. 자, 밀도가 가장 작은 것은 코르크다. 위에 떠 있으니까. 식용유는 물 위에 떠 있으니까 1보다 작을 거예요. 물의 밀도는 1이라고 나와 있거든. 자, 드디어 나왔던 보기가 이겁니다. 같은 질량의, 같은 부피의. 자, 밀도가 가장 큰 것은 제일 밑에 있는 산화탄소. 요거는 맞아요. 자, 우리는 바로 3번하고 4번 때문에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일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같은 질량의 부피 비교하면. 이 말고요. 같은 부피의 질량 비교하면.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질량의 부피와 같은 부피의 질량인데 같은 부피의 질량 이것이 밀도 그대로입니다. 이게 밀도 그대로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질량의 부피는 밀도 역수입니다. 그래서 밀도 역수. 자, 그래서 코르크와 플라스틱은 코르크와 밀도가 작고 플라스틱은 밀도가 크겠죠. 그래서 코르크의 질량이 더 크다 했는데 코르크와 밀도 그대로 비교하니까 오히려 더 작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4번이 틀린 거예요. 밀도 역수는 밀도와 반대 순서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비교합니다. 여기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렇게 자 밀도에 대한 문제를 살펴봤어요. 밀도는 자,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등장하고 밀도가 같은 거 이런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 때문에 한번 좀 신경을 써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되나요? 자, 그래서 역시나 밀도 관련된 사항만 좀 해석을 좀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하시겠죠? 자, 용해도가 또 얘기 되게 많아서 용해도는 또 다음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